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지? 그치? 1940년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이 있었어요.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에서 얄밉게 누가 들어왔다? 소련 참전이 결정됐다. 그래서 뭐야? 소련이 승전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돼요. 그 다음 1943년에 뭐 했다?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뭘 만들어? 유엔을 만들었다. UN.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다? 재판을 열었다. 전범재판. 전범재판. 전범이 뭐야? 전쟁 범죄자야. 전쟁 범죄자. 이들 처벌해야 된다 해서 독일에서는 무슨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일본은 도쿄 재판.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주권을 강탈당했죠. 패망했습니다. 패망. 일본 패망. 자, 1940년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종결된 직후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콜드워, 냉전이 시작됩니다. 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뭐다? 냉전. 자, 냉전은 크게 얘들아 1940년대 시작이 돼서 1960년대 종식이 됩니다. 1970년대는 이제 평화 모드로 가요. 평화 모드. 40년대부터 60년대 이 20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 냉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다시 1940년대, 60년대다. 60년이 아니라 60년대.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 연설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이 독트린이 뭐야? 독트린. 연설이란 뜻이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로 냉전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다가 닉슨 독트린의 연설로 완화가 돼요. 크게 이렇게 우선 잡아놔. 트루먼으로 시작해서 닉슨으로 끝난다. 냉전.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냉전.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뭐다? 콜드워. 알았지? 전 세계가 두 개의 축으로 경쟁을 하게 돼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플러스 서유럽. 이쪽은 소련 플러스 동유럽. 주축이 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죠. 너희들 달나라에 먼저 간 게 누군지 아니? 달나라에 먼저 위성 쏜 건 소련이야. 1960년대 소련이 미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만큼 잘 나갔어요. 미소 경쟁 체제가 벌어지는 거죠. 미소 경쟁 체제. 자, 미국은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워낙 빨리빨리 뻗어져 나가다 보니까 서유럽만큼은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돈을 처발하기 시작해. 서유럽에 그냥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해. 돈을. 이걸 뭐라고 하지? 서유럽의 경제 재건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고요. 이쪽을 하나의 이 군사 체제를 만들면서 나토를 결성해요. 나토 군사 체제. 알겠지? 미군이 서유럽에 군대를 보내면서 나토를 결성했고요. 반면에 공산주의의 소련과 동유럽은 WTO라고 하는 와르샤바 조약기구를 형성합니다.
나토와 WTO의 대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미국이 서유럽에 돈처벌 처벌한 것은 마셜 계획이라고 해. 마셜 계획. 이거 놓쳤네 내가.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뭐다 자본주의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경제의 발전. 그러니까 이제 돈맛을 알게 된 서유럽은 들어가지 않겠죠. 사회주의로. 돈맛을 알았으니까. 반면에 소련의 영향으로 동유럽은 사회주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이런 나라들. 동유럽. 나토 대 WTO의 대립. 이거 와르샤바 조약기구란 뜻이다.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야.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키역이 들어가면 사회주의 이 노선이 좀 많아요. 코민포럼. 이거는 사회주의 정보국이에요. 정보국. 코메콘, 코민포럼 나오면 코가 보이면 사회주의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주의 기구. 알겠지? 나토하고 WTO의 대립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냉전이 심화되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냉전의 극대화로 전쟁이 일어났죠.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냉전으로 일어난 전쟁이야. 그지?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쟁?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이 승리하여 국제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냉전체제에 일어난 끔찍한 전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베를린이 봉쇄되면서 장벽을 설치합니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이건 뭐야? 독일이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된 거죠. 동독은 소련이 관리하고 서독은 미국이 관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관리하는 체제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분단, 베를린 장벽. 그 다음 베트남 전쟁이 있죠.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도 냉전의 일종이었죠. 이 베트남 전쟁도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의 싸움이야. 6.25 전쟁은 이제 남한 대 북한의 싸움이고 6.25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 멈춘 거야. 전쟁 안 끝났잖아. 이건 정전협정. 정전협정.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베트남 전쟁은 누가 승리했어? 북부의 승리. 그래서 베트남은 뭐야? 공산주의가 됐죠.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호치민이 북부 베트남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에요. 왜 패배했는 줄 아니? 미국인데? 미국은 대통령 누가 뽑아? 국민이 뽑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 더 이상 전쟁 그만해라. 누가 주도했는 줄 알아? 비틀즈, 존 레논 노래 부르면서 반전운동 시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퍼지는 거지. 노래와 함께 반전운동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전쟁을 계속하면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쟁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 알겠지? 그 다음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소련이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거든. 라틴 아메리카야. 미국 아래에 있어. 미국 턱 밑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요. 소련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핵잠수함이 핵을 쏘기 직전까지 갔다가 안 쏜 경우도 있고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됐었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다? 냉전이다. 트루먼 독트린의 냉전으로 시작을 해서 닉슨 독트린 때 완화가 됐다. 냉전 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6.25 전쟁부터 쿠바 미사일 기지까지. 알겠지? 냉전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갈 거야. 우리 중립이야. 제3세계를 표방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제 막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 주로 어디야? 주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쪽이에요. 아프리카랑 아시아. 알겠지? 반둥회의, 1955년 반둥회의를 통해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하거든. 54년 평화 5원칙, 55년 평화 10원칙인데 이거 너무 디테일하니까 평화 10원칙만 알아도 우선은. 평화 10원칙. 1955년. 우리는 중립입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게 제3세계예요. 문제가 있어요. 뭐니? 지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도상국이야, 얘네들. 알겠죠? 체제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이다.
제3세계로 빠져나간 국가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3세계가 존재하고요. 지금은 뭐다? 평화 10원칙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70년대 냉전의 완화로 들어갈 거예요. 냉전의 완화. 자, 1970년대 냉전 완화. 여기 60년대까지 쭉 얘기해 준 거고요. 냉전. 자, 여기는 순서가 조금 중요하거든. 그 다음 인물하고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는 먼저 냉전 완화는 아까 얘기한 닉슨 독트린부터라 그랬잖아. 닉슨 독트린이 1969년이야. 닉슨 독트린 1969년. 딱 60년대 마지막에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련을 운영하고 있던 소련의 흐르쇼프가, 이 이름 중요해요. 평화 공존을 추구합니다. 평화 공존 추구. 소련의 흐르쇼프. 소련의 누구? 흐르쇼프. 그 다음 솔트. 1972년인가? 맞네. 72년에 솔트. SALT. 솔트를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무기를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무기 제한 협정. 무기 그만 만든다. 제한 협정. 지금 평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1972년. 69년에 닉슨 독트린, 그 다음 흐르쇼프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솔트를 통해서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철수해요. 베트남 철수.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미국과 중국, 공산주의국과 미국과 중국이 미중 협정을 체결합니다. 평화협정. 미국과 중국의 이 국교 수립. 야, 중국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1979년에 미중 국교 수립을 하게 되죠. 우린 친구야. 미중 국교 수립. 뭐 하고 있는 거야? 70년대는 점점 냉전이 완화되고 있구나. 냉전이 뭐 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자, 그러다가 소련은 후르쇼프의 뒤를 이어서, 이거 중요하거든? 후르쇼프 다음에 소련은 그 유명한 고르바초프 시대가 열려요. 고르바초프. 소련의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 때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글라스노스트 이게 뭐냐면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소련이 드디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개혁 개방 정책. 글라스노스트. 그 다음 트는 안 돼. 글라스노스트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얘네. 그 다음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의 이게 뭐냐면 개혁 개방 정책을 뜻해요. 소련이 공산주의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누구다? 고르바초프 때 일이야. 이거 중요해.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해서 이 개혁 개방 정책을 단행하고 결국에 1991년 옐친 시기에 소련이 1991년 소련 해체됩니다. 그럼 소련은 다시 뭐로 돌아와? 러시아로 돌아오는 거야. 러시아. 나머지 중앙아시아하고 동유럽은 독립국가연합을 만들게 돼요. 소련 해체. 1991년 소련 해체. 난 이 역사적 순간을 생방으로 보고 있었어요. 대박이지? 노인네구만. 소련 해체.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가면은 푸틴. 2010년대 푸틴. 2020년 푸틴입니다. 푸틴은 안 나오니까 요 정도. 고르바초프에서 옐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중국하고 세계 질서. 중국은 크게 이제 4줄 정도로 끝나는데요.
자, 중국 봐봐. 중국사는 중요하니까. 자, 1900년대 20세기부터 해보자. 아태양 변이신 기억나죠? 아태양 변이신. 의화단과 신해혁명이 바로 이때잖아. 의화단과 신해혁명.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 뭐야,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그 다음 이제 의화단, 그 다음 신해혁명. 신해혁명이 1911년입니다. 1911년. 결국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수립. 이건 다 공부한 거지. 그죠? 1910년대 중화민국이 만들어졌고 신문화운동 단행됐잖아. 신문화운동. 천두시와 후수의 뭐다? 신문화운동. 기억들 나시죠?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 천두시 후수. 1910년대는 신문화운동. 다음 1920년대. 이때 뭐야? 군벌타도. 몇 차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 20년대는 1차 국공합작. 이거 군벌타도 운동이었죠. 그제? 기억나지? 자, 1904, 그 다음 뭐야? 군벌타도 운동 성공한 다음에 공산당을 국민당이 공격했잖아. 공산당 대장정이 일어나고 1936년 시안 사건을 계기로 1930년대에 뭐 한다? 2차 국공합작 단행됐죠. 시안 사건. 이 2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뭐였지? 항일투쟁 운동이었어요. 기억나? 안 나? 안 나, 이 시끼 엄마 이쁘다. 기억나지, 이 시끼야. 항일 무장투쟁. 지금 요 선생님 필기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우선. 그럼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큰 제목만. 그 다음 1940년대로 들어오면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뭐야?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일어났죠. 누가 이겼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어요. 공산주의 국가. 알겠지? 누구의 시대? 마오쩌둥. 마오쩌둥의 시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는 건데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단행해요. 경제개혁이야, 경제개혁.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모든 토지와 공장들을 국가에서 운영시킵니다. 국가에서. 토지 국유화, 공장 국유화 쉽게 생각해서 다 가지고 온 거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실패합니다. 큰 타격을 입고요. 마오쩌둥이 권력에서 밀려나. 대약진 운동을 단행했으나 실패한 거야. 권력에서 밀려났다고 마오쩌둥이. 그럼 어떻게? 다 죽여요.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게 실패하게 되자 문화 대혁명을 단행해버려요. 홍위병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죽여버려. 문화 대혁명.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마오쩌둥에 대한 불만을 막 내색하지? 되게 무서워합니다. 잡혀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압당했어, 이때. 문화대혁명.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마오쩌둥. 뭐가 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문화대혁명으로 작살내고 다시 권력을 잡았다. 알겠죠? 그 뒤를 이은 게 덩샤오핑이에요. 마오쩌둥 다음에 덩샤오핑. 이 양반은 개혁개방합니다. 자, 고양이 잡는데, 고양이를 왜 잡아?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랑 검은 고양이 상관없다. 자본주의 괜찮다. 개혁개방하자. 흑묘, 백묘 운동을 단행해요. 개혁개방.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걸 뭐라고 한다? 흑묘, 백묘. 개혁개방을 단행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개혁개방으로 이 자본주의도 좀 받아들이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는 거야.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1989년
마치 우리나라 6월 민주항쟁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그들을 또 모조리 학살합니다.天安문 사건으로 이어져요. 자, 크게 두 개야. 마오쩌둥 하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은 개혁개방,天安문 사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天安문 사건. 알겠지? 지금도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잖아. 제대로 방송도 못 하잖아. 너네 중국에서 영화 곰돌이 푸 개봉 금지된 거 알아? 왜 곰돌이 푸를 금지시켰을까? 시진핑 별명이 푸야.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진짜로. 그런 나라가 중국이야.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통제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이어지는 게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민주주의 운동에 실패했기 때문이야. 홍콩도 실패하고 있잖아. 그게 중국이에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심지어 6월 민주화운동 성공했잖아. 교과서에 촛불 집회에서 나왔다니까? 우리 성공해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중국은 이게 실패한 거야. 지금도 통제받고 있고요. 네이버가 아마 중국에서 로그인이 안 될걸? 다 막았죠. 방송 통제하고. 그쵸? 이상하게 선생님은 중국은 이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중국만큼은. 그럼 가긴 가봐야 되는데 중국은 안 가고 있어요. 가봤어? 중국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런 건 사회주의 국가는 교과서나 이런 걸 다 통제해버리거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수십만 명을 학살했는데도. 역사 교육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게. 알겠죠? 이게 또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까지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